인생 끝나게 해줘. 자. 제 경험상 12시간 잘 수 있어요. 아, 나도 옛날에 그렇게 잡은 적은 있는데, 난 지금은 불가능해. 내가 30대인가? 30살 때인가? 10년 전에 딱 그거, 딱 지름 이런 적이 있었거든. 하루에 12시간씩 쉬는 날이면 12시간씩 자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자고 일어났는데 꼭 4시간밖에 안 잔 느낌인 거야. 원래 오래 자는 그래서 몸도 너무 피곤하고 해서 만성 피로인가 해서 병원 가서 했더니 그 다른 거 필요 없이 목이랑 턱 관절 치료하라 하더라고.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턱이 어긋나 있으니까. 그러니까 몸에 이렇게 균형이 다 맞아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일자로 맞아야 되는데 이게 다 삐뚤삐뚤하니까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고 그렇게 해서 한번 그 턱 관절 치료랑 이렇게 해서 받아본 적 있었거든. 그 뒤로는 그런 일은 거의 없더라고.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진도 좀 먼저 나갑시다. 자, 무리식. 그러니까 무리식은 다른 거 상관없이 그냥 뭐냐면 근호를 사용한 식이라고 보면 돼. 근호를 사용한 식. 그래서 근호를 사용해서 나타난 식인데 무리식에서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면 근호 안에가 항상 뭐가 돼야 된다? 근호 안에가 항상 0 이상이어야 한다. 이런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다시요. 무리식이다. 그러면 근호 안에 항상 뭐가 돼야 된다? 0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일단 무리식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렇게 분수로 나와 있는 식이다라고 한다면 분모는 0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그냥 얘는 0보다 큰 거고 분자는 뭐가 되냐라고 하는 거냐면 0 이상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그 이외에 나머지 무리식의 계산은 여러분들이 무리수에서 배웠던 성질 그대로라는 거. 잠 깨. 이제 잠에서 깰 때가 됐잖아. 1시 40분이면. 지웅이는 몇 시에 일어났냐, 그래서. 더 욕 안 할래 이제. 자, 아무튼 그 계산은 그대로 한다. 그래서 다만 무리수에서 했던 것, 그러니까 무리수였잖아 그때는. 숫자에서 했던 거를 그냥 식으로만 바뀌어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방법의 차이는 있다 없다? 없다. 야, 2시가 일찍 수업이 아닌데 아직도 잠에서 안 깼냐.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아까 나임이한테 그랬거든? 자기 오늘 결석한다고? 그래서 영상 보내줄 테니까 내가 화 몇 번 냈는지 세 갖고 오라 그랬거든, 얘한테? 지가 알아서 세겠지. 내가 다른 이동 말고 수업을 집중했는지 안 보기 위해서 앞으로 그거 체크해 보려고. 자, 이거 여기다가 바로 대입하면 돼, 안 돼? x가 루트 3인데 이거를 계산을 하래. 근데 계산이 가능해, 불가능해? 안 돼서 그냥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유리화를 하는 것처럼 일단 먼저 이렇게 해주세요. 유리화 하는 것처럼. 그러면 여기는 x 플러스 1 빼기 x 마이너스 1분의 이거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분모는 뭐가 돼? 자, 분자는 이렇게 돼서 요 2가 다 날아가죠. 그럼 남는 게 요렇게 해서 지금 남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다가 넣어버리게 되면 루트 3 빼기 루트 2가 돼서 요게 답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됐을까요? 자, 혹시 질문? 없죠? 자, 그러면 솔직 표정으로 보니까 시켜봐야 될 것 같아서 652번 한번 해봐봐. 나중을 위해서 꼭 너희들이 한번 해야 되는 거.
가상식을 어? 가상식을 주세요. 그래야 공부할 거 아니야. 52요? 52. 요렇게. 답이 9예요? 응, 9. 질문. 질문. 없어요? 그러니까 보면 fx가 요거니까 그 일단은 더 큰 게 앞으로 먼저 쓰는 게 좋아. 작은 것보다. 그리고 나서 유리화해서 표현하고 차례대로 넣어서 계산하고 더해주고 그 남는 거 쓰고. 그러면 끝. 그래서 무리식의 계산은 이게 다라고 보면 돼. 됐네? 예. 자. 그리고 무리 함수. 이거기 때문에 가장 기본형이 요거야. y는 루트 x. y는 루트 x. 그래서 얘는 그냥 어떻게 되냐면 어차피 근호 안에가 0 이상인 걸 하면 x가 0 이상이죠. 그래서 이 함수의 가장 기본형은 뭐냐면 근호 안에가 양수이기 때문에 x가 0 이상이다라고 쓰고요. 그러면은 루트 몇이든 여기가 루트 몇이든 간에 이 루트라고 써져 있는 거는 값의 부호가 0보다 커, 0보다 작아, 0 이상이야, 0 이하야? 이상? 진짜로? 진짜로? 눈동자 흔들리지 말고. 0 이상이죠? 그래서 치역도 뭐가 되냐라고 하는 거냐면 0 이상이 돼서 가장 기본형 그래프가 이렇게 돼. 아니 정역도 0 이상, 치역도 0 이상. 그래서 그래프 연결하면 쭉 이렇게 가겠지. 그러니까 공이요? x요. x의 범위요. 영상을 보라고요. 그러니까 영상을 왜 안 보냐고. 정이 뭔데요? 아 시끄러. x라고 써놨잖아. x의 범위요. 근데 왜 정의가 없어요? 그게 정의역이요. 치는 뭔데요? 함수값이요. 왜 그렇게 써요? 그 영상 다 봐봐. 아니 영상 다. 영상 보고 오라고 이 새끼야 진짜. 진짜 볼 시간이 없어요. x축, y축에서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y는 루트 x. 그러면 우리 그래프 항상 생각해 보면 대칭인 것도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자, 저걸 토대로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나타내게 되면 나 이거 뭐 한 거야? Y축에 대해서 그러면 y축에 대해서 대칭했다는 거는 뭐의 부호로 바꾼 거야? X축 x축을 한다고? X 아니 무슨 무리함수에 기울기가 어디 있어? 기울기는 1차함수에서 말하지. X에 x의 부호로 바꾼 거잖아. 그러니까 y축 대칭을 했으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더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야.
뭘 i야? x가 0 이상인지 아닌지를 모르는데. 그러면 이때 정의역이 어떻게 되겠어? x의 범위가. 0보다 크다. 땡.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땡. 작다. 마이너스 x가 0 이상이잖아. 그러니까 x는 0 이하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치역은 어떻게 돼? y는 0 이상. 자, 그러면은 저 함수를 그대로 기존에 그대로 생각을 해서 y축 대칭도 했으면 x축 대칭도 할 수 있죠. 그러면 x축 대칭이라는 건 그때 뭐의 부호로 바꿔? y의 부호로 바꾸는 거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데 얘는 그러면 이렇게 써주는 거야. 마이너스 루트 x라고. 그래서 얘는 정의역이 이쪽 방향으로 가 있기 때문에 x가 0 이상이지만 치역은 뭐가 되냐면 0 이하가 돼요. 됐어요? 됐네? 자, 그러면 우리 x축 대칭도 했고 y축 대칭도 했어. 그럼 남는 거 뭐 있어? 원점 대칭이니까 이렇게 가죠? 원점 대칭이면 뭐의 부호로 바꿔? 둘 다 바꿔서 형태가 이렇게 해서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그러니까 얘는 정의역이 0 이하, 치역도 0 이하. 그리고 물론 이제 그래프 숫자에 따라서 이게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차이는 조금 있을 거고요. 근데 그런 차이를 이렇게 해서 보는 것보다는 일단은 가장 기본형 토대에서 너희들이 보고 해석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정의역이 뭐고 치역이 뭐냐. 정의역이 뭐고 치역이 뭐냐. 그래서 정의역과 치역을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그래프 개형을 대략 어느 정도는 그려서 맞출 수는 있어야 돼. 대략 물론 제일 좋은 거는 100% 정확하게 누가 보더라도 감탄을 할 만한 그런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좋겠지만 최소한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한 70-80% 이상 정도의 그래프의 정확성은 갖춰줘야 돼. 그러니까 나 정도 되는 그래프만 그려도 돼요. 나 정도 되는 그래프만 그려도. 그러니까 나는 최소한 얘가 증가하는지 여기가 정의역이 어딘지 얘가 치역이 어딘지 x절편이 뭔지 y절편이 뭔지 나는 구할 수 있잖아. 저는 묶어놓은 정의역 치역. 정의역 치역이 진짜 뭐예요? 어디 나와 있는지 말해주세요. 함수에 나와 있다니까. 그러니까 네가 빠진 단원의 함수를 보면 다 나와 있다니까.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잠깐 수업 시간에 강조하는 거지만 다음 주 학원 연휴하는 그 연휴 그 방학이잖아. 그때 쉰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때 밀렸던 강의 싹 다 봐. 밀려났던 거. 그리고 밀려났던 교재도 다 해놔야 돼. 숙제 없죠? 당연히 화요일 날 끝나고 숙제가 나가겠지. 그러니까 그 학원 방학 때문에 늘어나요, 숙제가? 뭐 범위가 늘어나기보다는 안 되어 있는 걸 해오라고 내가 하겠지. RPM 그 다음에 센. 둘 다 집합의 연산까지. RPM은 어떻게 발표 안 하는데. 발표 안 하는데. 그러니까 열흘이면 충분히 할 수 있잖아. 학원 방학이 얼마나 며칠이죠? 5일인데 니네가 다시 학원에 올 수 있는 시간이 일주일이란 텀이 있잖아. 그 일주일이면 내가 봤을 때 충분하게 풀 수 있다라고 본다. 그 불가능해서 불자를 빼면 워게. 가능이죠? 저기 목숨을 담보로 하는 식기가 있는데 저기 자, 답이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나 영상 보라니까. 내가 영상을 괜히 찍어서 보내주는 게 아니야. 자, 그리고 모든 함수, 어떤 함수든 간에 내가 유리함수 설명할 때도 얘기했지만 함수의 가장 기본형을 배워. 그럼 그 다음에 뭐 한다고 했어? 표준형. 뭔 표준형이야? 표준형이 아닌 거. 기본형에서 응용을 할 거 아니야. 어떤 도형이든 간에 니네 2차 함수 배울 때 생각해봐. y는 x제곱이랑 y는 ax제곱 설명하고 나서 갑자기 뜬금없이 뭐해? 그 순서를 잘 생각해봐. 2차 함수 배웠던 거 기억력 되돌려봐서. 유리함수, 최근에 가장 얘기했던 유리함수도 그런 얘기 해줬었잖아. 한계식?
뭔 판별식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최대 최소. 아, 뭔 최대 최소야. 활용. 평행이동. 그럼 그래프가 이동하는 것도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거기서 이제 우리가 파생시키는 응용은 그 다음부터 너희들이 파생을 시켜야지.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을 때 x축으로 만약에, 그러니까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을 한대. 그럼 그래프식이 어떻게 돼? y-n은 루트 x 요렇게 들어가죠. 요렇게. 그래서 그래프도 마찬가지 평행 이동을 해. 그러면 원래 정의역이랑 치역의 실수 전체인 경우면 평행 이동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실수 전체지만 원래 범위에 제약이 걸려 있으면 그것만큼 범위가 바뀌겠어, 안 바뀌겠어? 평행 이동하면 제약 범위가 바뀌겠어, 안 바뀌겠어? 바뀌어요. 바뀌어요. 그래서 일단은 얘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원래 그래프가 양수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어 있던 게 이게 점으로 이렇게 이동이 돼서 여기서부터 해서 이렇게 이동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x는 n만큼 가고 y는 n만큼 이렇게 평행 이동했어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시작점이랑 증가하는 방향이 좀 하나씩 세세하게 좀 달라지겠죠. 그리고 근호 앞에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라는 것도 너희들한테 굉장히 영향을 줄 거고. 근호 앞에가 플러스인 경우면 무조건 함수는 무리함수는 상관없이 증가함수 그래프야. 증가함수. 근데 무리함수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감소함수가 돼. 그래서 그런 것도 너희들이 알아야 되고, 그리고 간혹 가다가 나오는 케이스이기는 한데 요거는 어떤 부분을 말할까요? 요런 함수가 나왔어. y는 루트 4-x 제곱이래. 절대값? 땡. 풀마이 땡. 잘못 시켰는데요. 야, 최소한 야, 우리가 범위면은 부등식을 생각해야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잖아. 근데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제곱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얘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지. 그러면 원의 방정식은 원의 방정식인데 우리가 아까 이렇게 되면 y가 0 이상인 것만 다룬다 했잖아.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원의 방정식이 아니라 반원을 다루는 거야. 반원. y가 0 이상이니까. 왜냐면 이 x축 아래 그려지는 건 y가 0보다 작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죠. 그런 거 시험에 나와요? 나중에 미적 가면요? 본인이 이과 계열로 간다고 생각하면 그래프가 이거 보고 이런 개형도 그릴 수는 있어야 돼.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미적 계열이라든지 이런 걸 다룰 일이 있으면 이런 것도 하나의 상식처럼 생각해서 너희들한테 풀게 한다고. 그래서 그런 것도 꼭 기억을 해 두시라는 거. 됐을까요? 자, 그러면 지워서 넘어가서 한번 그래프 그리는 거 하나씩 해보면서 봅시다. 자, 일단은 질문. 정의역이 어떻게 될까요? 정의역이. 마이너스 2하. 2야? 땡! 2 이상? 땡! 2x 플러스 4가 0 이상이니까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2 이상이야. 마이너스 2 이상이야. 자, 그럼 치역을 0 이상 땡. 얘가 최소값이 0이잖아. 근데 뒤에 뭐가 붙어 있어? 1이 붙어 있으니까 y는 1 이상. 그러면은 그래프가 시작하는 범위가 x는 어디서냐면 마이너스 2고 y는 1이죠? 그러면 그래프를 이렇게 올려주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올릴 건데 여기 그러면 이렇게 만나는 점이 있죠. 이게 y축이랑 만나 x축이랑 만나. 그러면 y 절편을 구할 수 있죠. 그럼 x에다 0을 넣으면 되죠. 얼마 나와요? 3 이렇게 그려줘요. 그러니까 물론 근데 얘 이 함수의 x절편을 구할 수 있어 없어? 이때는 구할 수 없어요. 왜? 만나는 점 자체가 존재하지 않죠. 그리고 얘 그래프 무리함수 1대1 함수라고 말해도 상관이 있어 없어? 있을까요? 있어요. 그래프가 어찌됐든 이 가로축으로 해서 어찌됐든 만나는 교점이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1대1 함수라서 얘네들 나중에 뭐니 내기도 한다? 역함수 이야기도 한다.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역함수를 이야기한 지가 일주일이 안 됐는데 벌써 까먹으면 어떡하니? 내가 화요일날 역함수 함수 얘기할 때 그거 싹 다 얘기해 줬는데 그랬어요? 아니, 그건 몰랐네요가 아니라 너 이러니까 분칠해 줄게 이걸로. 진짜 분칠해 줄게 내가. 자, 그러면 이거는 한번 너희들 시켜보자고. x는 2, 2야. 자, y는 마이너스 1, 2야. 여기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부등호도 반대야. 자, 그러면 한번 시작점을 보게 되면 시작점이 항상 그거예요. 저희 뒤에. 그래서 2고 마이너스 1이죠? 자, 그래프가 아래로 가야 돼? 위로 가야 돼? 아래로 이게 이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y절편을 구할 수 있죠? 방향을 어떻게 알아요? 이거 방향 어떻게 하냐고? 치역을 보면 알지. 치역이 마이너스 1 이하라면 그러면 이것보다 큰 값이 존재하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이게 가장 큰 값으로 해서 이렇게 떨어뜨려 줘야지. 만약에 얘가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돼 있었으면 내가 이렇게 올렸겠죠. 근데 원점을 지나는지 안 지나는지는 내가 대입을 해봐야 아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너희들이 훈련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선생님의 잔소리 아닌 잔소리가 들어갑니다. 이렇게만 그려도 돼요? 아니 뭐 대충 그래. 어차피 여기서 만약에 선생님이 그러겠지. 이게 너무 불만족스럽다. 그러면 x절편하고 y절편을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물어볼 수도 있지. 그래서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라는 그런 특징도 있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모르겠어. 이거 1학기 때는 그런 일은 없었는데 2학기 때는 유리함수, 무리함수 같은 파트가 있기 때문에 이걸 그래프로 그리는 것도 수행평가로 볼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런 개형으로도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유리함수랑 산술계랑 섞어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수행해서 저게 그리면 바뀌어요? 함수 그래프. 함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잘못 그리면 깎이겠지. 그러니까 뭐 수행평가 주제를 뭘로 할지는 모르겠다만, 증명 이런 거 내도 재밌고. 나는 재밌어. 근데 이 말은 내가 지금 나이니까 하는 소리야. 나도 옛날에 너희네 나이 때 증명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과연 저 선생님은 무슨 소리를 하고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어요. 지금 와서 보면 굉장히 죄송한. 수학과 가면 그렇게 돼요? 수학과 가면 이렇게 바뀌냐고? 그냥 맨날 듣다 보면 그냥 그게 이제 내 애인 같아져. 세는 그런 거 같겠네. 57번 해봐. 657번.
갔다 와. 아, 그럼 간 김에. 갔다 와. 갔다 와. 문 잠가버릴 거야. 커피 더 해와요? 아니, 나 물. 변기물 말고. 뜨거운 물이요? 네, 냉물. 저 근데 그거 응. 우리랑 배울 때는 그 상관없다 그러지 않았어요? 응. 근데 이렇게 못 알아들을 줄 몰랐지. 아니 정의역 취업을 아니, 정의역, X 그냥 함수값이라니까. 이거 말고 뭐라고 설명해줘, 내가. 자, 답은 그래서 뭐야? 기억 하나만. 나머지들은 뭐 보면은 옳지 않다는 거 알 수 있을 거고. 자, 필수 3번. 자, 이렇게 했는데 이거 그냥 어떻게 하냐면 얘 시작하는 점이 x가 2고 y가 1이죠. 그럼 얘는 시작하는 점이 x가 뭐고 y가 뭐야? 4랑 마이너스 5죠. 그러면 2에서 4만큼 왔으니까 x는 얼마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이만큼. 자, y는 마이너스 4만큼이죠. 6만큼. 아, 6만큼인가? 그래서 이게 A, 이게 B. 그러면 A 플러스 B가 되니까 계산해주면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비교해도 되고, 아니면 내가 이게 자신이 없다, 헷갈린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붙여서 얘랑 쟤가 같고 얘랑 쟤가 같아서 같이 비교해도 상관없고. 그러니까 둘 중에 편한 방법으로 하세요. 둘 중에 편한 방법으로. 혹시 질문? 없죠? 자, 혹시 질문 더 없죠? 자, 그냥 이건 넘어갈게요. 쉬우니까. 자, 그래서 필수 4번으로 가보면 이렇게 나오고, 자, 이렇게 나오는데 정의역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래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그래서 자, 요 함수의 정의역을 한번 이거 나중에 생각해보고, 일단은 생각해보면 x가 2 이하죠. 그리고 y는 마이너스 1 이상이죠. 그래서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되죠. 2에서 마이너스 1인데 x에다 0을 넣어서 대략 계산을 해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은 자, 문제에서 이거는 이제 문제에서 제약이 없을 때고, 지금 문제에서 제약을 줬잖아. 그러면 x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부터 해서 2까지죠? 그러면 내가 필요한 거는 x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다 대입을 해야죠. 그러면 3 더하기 6 빼기 1이니까 3 마이너스 1이 돼서 여기 얼마가 되는 거야? 2. 그래서 y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다 라고 요렇게 해서 이야기가 되는 거. 됐어요? 그래서 정의역, 치역으로 놓고 판단했을 때는 이런 부분으로 판단도 가능해야 한다. 가능해야 한다. 그러니까 x는 2보다 작은 건 저는 알겠거든요. y는 마이너스 1보다 큰 건 저는 왜요?
이게 최소가 0 아니야. 그쵸. 그럼 0에서 1을 빼면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최소가 마이너스 1이겠지. 아니 저이씨 아줌마 이 새끼가 진짜 이거 했을 때 이게 아까 0 이상이라고 했잖아. 예. 그럼 여기다가 더하기 K를 붙이면 당연히 여기다 더하기 K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0에다가 더하기 K를 하면 K죠. 그러면은 얘는 K 이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0이니까 제가 0이니까 부등호 양변에 똑같은 걸 더해도 부등호 방향의 변화가 있어 없어? 없죠. 없잖아. 부등호 방향의 변화가 없으니까 더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y는 무슨 k이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y는 k 이상이다라고 한다면 그때 말이 최소값이 k냐 k가 아니냐? K죠. k잖아.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치역이 이렇게 되는 거거나 이렇게 판단하면 되지. 그러니까 저 루트 말고 있는 거보다 크다가 치역이에요. 네. 네, 됐어요. 그러니까 루트 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y를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치역이야. 함수값의 범위가 어떻게 된다라고. 근데 저기 마이너스 앞에 또 달라져요. 아까 자, 저 부등호가 원래는 이거에서 0 이상이었잖아. 네, 그럼 마이너스를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냐 안 바뀌니? 바뀌어야죠. 바뀌지. 그러면 이상이다를 반대로 읽으면 뭐가 돼? 이하. 이하가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범위도 마찬가지로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야 돼? 바뀌어야죠. 바뀌어야지. 루트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루트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그러니까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그때 부등호 방향을 바꾸라고. 됐어요. 일단 여기까지만. 진정한 아니 아직까지는 폭발 직전은 아니라서. 저것도 하라고 해야 돼. 하루 몇 번 써야 돼? 들면 너 지금 세고 있니? 너 저번에 그거 보니까 여기 책상에다 그거 적어놓지 않았어? 정군쌤은 과연 오늘 하루를 몇 번 냈을까요? 아니 타이밍이 미민이가 앉았던 자리에 가고 나서 다른 반이 왔었거든? 그러더니 걔가 그러더라고. 쌤 오늘 화 몇 번 냈어요? 그러길래 왜? 그랬더니 여기에 누가 써놨어요? 그러시는데. 아, 제가 오기 전에도 적혀있어요. 그러면 그 전반이면 수요일이니까 사망 걔네들이겠네. 그래서 인생은 그 다음부터 착하게 살려고 노력 안 하려고. 아니야. 내가 어차피 더 빨리 죽을 텐데. 오래 쓸 수 없다고 했어요. 가는 데는 틈새 없어요. 그럴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내가 너희들보다 일반적으로 빨리 가지 않을까? 그건 모르는 거죠. 야, 니네들이 빨리 가면 좋은 일이 아니지. 한번 해서 반대로 정의역 한번 구해봐. 쌤이 늦게 가시면 되잖아요. 나 그렇게 오래 살고 싶지 않아. 쌤 절 가셔야죠. 저랑 오래 살아요. 오래 사는 거는 모르겠는데 건강하게 살 것 같긴 하더라. 건강하면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건강한 거나 오래 사는 거나 다른 얘기지. 오래 살면 건강한 거 아니에요? 대체로 오래 살면 장수했다고 하지 누가 그걸 건강하게 살았다 그래. 대체로 건강하면 오래 살죠. 근데 내가 그 건강하게 살면 잘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그 생각이 바뀐 게 우리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를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우리 할머니가 진짜 그 건강하시고 밥도 남자들이 먹는 밥보다 항상 2배로 드셨거든. 고봉밥으로.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그러니까 뭐 이제 환경 자체가 그러신 것도 있겠지만 항상 밥 드시는 양 보면은 내가 먹는 양의 2배를 드셨는데. 그건 아니 근데 그래도 되게 날씬하셨어. 그러니까 왜냐면 시골 일을 농사 일을 하시고 그러니까 되게 날씬하셨는데 그러다가 이제 할머니가 교통사고 나셔가지고 입원하시고 난 뒤에 이제 식사도 제대로 안 챙겨 먹어가지고 결국 우리가 모셨었거든. 근데 안 드시니까 금세 그냥 돌아가시더라고. 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응? 말하시면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뭐 내가 아직 그 정도 나이는 아니니까 상관은 없는데.
그러니까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는 너무 오래전이라서 모르겠는데 친할머니랑 외할머니 돌아가신 걸 다 목격한 사람으로서 보면 나이 먹어서 못 움직인다는 게 금방 쇠약해지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느끼게 하더라고. 오래 사세요. 나는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이 없다니까. 앞으로 100년만 더 합시다. 수학을? 살자. 니네는 100년을 살아도 상관이 없겠지만 내가 지금 100년을 살면 140살인데 세상에 뭔 일이 일어나는 야 내가 봤을 때 그 정도면은 이제 강산이 14번 변한 걸 겪어야 되는데 야 그러고 싶진 않다 야. 그 661번을 불러요? 응. 치욕이 왜 이러는데? 내가 아니? 아 근데 그거보다 크다 말하면서요. 응. 이렇게 됐을 테니까 요렇게 궁금한 거 있으면 빨리 물어봐 한번. 그냥 Y 번역이 이거 하면 되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대입해서 하면 되긴 하는데 범위를 보고 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해석하려면 그래프를 보고 판단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일단 개형 정도는 니네가 그릴 수는 있어야 돼. 다른 건 모른다 치더라도. 자, 저기서 만약에 내가 하나 질문 하나 더 던진다고 한다면 X절편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Y절편은? 있죠. 있지 않죠. 못 구하죠. 왜? Y축과 만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니네들이 그래프를 보면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지금 왜 한 방향으로 온 거예요? 무리함수 그래프 특성이 그래. 끝이 없어요? 끝은 없죠. X가 제약이 걸려있지 않는 한은. 그럼 갈수록 점점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쭉쭉쭉 더 내려가야지. 미세하게처럼. 그러니까 미세하게라도 좀 더 어찌됐든 내려가긴 해야 돼. 이거 만약에 그래프 그렸을 때 이게 특정하게 어느 시점에는 수렴한다라고 얘기했었으면 치역의 범위를 바꿔야지. 그런 얘기는 아니라 계속 떨어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더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 그런 것도 하나 내포되어 있는 거고. 저게 계속 그 적어지는 값이 적어지잖아요. 근데 그게 그 적어지는 그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없으니까 일단 저 치역의 범위에서 그렇게 표시를 안 하겠죠? 왜 한계가 없어요? 감소폭이 작아지는 거지. 감소폭이 작아진다고 해서 값이 안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감소폭이 작아지면 이제 뭐 1씩 줄어들었다가 이제 0.5씩 줄어들었다 이렇게 점점 줄어들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네가 생각해봐. 자, 맨 처음에는 우리가 기하급수적으로 1씩 빠지고 2씩 빠지고 30 빠지고 40, 그러니까 처음에 100 빠지고 그 다음에 99 빠지고 그 다음에 88 빠지고 그 다음에 87 빠지고 86 빠지고 85 빠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빠졌어. 근데 이렇게 빠지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서 이게 감소폭이 0.1, 그 다음에 0.2, 0.35랑 한다고 하더라도 값이 안 떨어지는 거냐고. 그러니까 그 감소폭이 0에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감소폭은 0에 가까워진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말하려면 그래프가 정근선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무리함수 개념 설명하면서 정근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고. 못 알아듣는 걸 말하시는
아니 쉽게 말해서 이 무리함수가 치역의 범위가 몇 이하다, 몇 이상이다라고 말을 하지 몇보다 작다, 몇보다 크다 이런 말을 하냐고. 안 해요. 안 하잖아. 그런 말의 얘기는 그럼 그래프가 계속해서 떨어진다는 말을 하는 거지. 치역의 범위에서는 그런 말도 내포가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인강 빨리 듣고 와. 강의 그거. 아니 그냥 진짜 순수하게 궁금해가지고. 아니 그 무슨 의도로 물어보는 건지는 알겠는데 그거를 일단 물어보려면 일단 앞단원의 개념을 듣고 와서 얘기하라고 좀. 어제 그 질문 못 봤던 거 질문 받고 그리고 센 그 문제 니네 가고 나서 풀어보니까 답이 나와서 그거 만약에 어. 높은 문제가 있으면 막 기억에 남아요? 어? 높은 문제 같은 게 있으면 기억에 남아요? 뭐 문제 높은 거 있으면 100% 기억한다고 말하지는 못하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러니까 이 문제를 내가 이제 풀다가 도저히 나도 이해가 안 되는 문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그거를 어디까지 공부를 해봤냐면 하다 안 돼서 풀이 과정이 있는 내용을 외웠었거든. 그래서 풀이 과정이 있는 내용을 외우다 보니까 문제도 안 보고 쓸 수 있는 정도까지 되더라고. 왜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 도저히 말해도 내가 내 지식에서 알고 있는 내용이 없어서 이런 것도 있어 라고 생각할 정도의 문제를 내가 한번 풀어본 적이 있었거든. 뭐 사설 모의고사 이런 거 풀어보다가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도저히 그래서 애들한테 설명하는데 내가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지. 애들한테 그래서 설명을 하는데 풀이를 외워가지고 결국에 나중에 이해가 됐던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해서 하니까 설명할 때쯤 되니까 이제 이게 이런 의도에서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이해한 적은 있지. 외워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나라고, 그러니까 좀 솔직하게 오픈을 하면 나라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수학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모의고사 같은 거. 모의고사 문제에서 2점짜리, 3점짜리 빼고 4점짜리 문제 기준을 했었을 때 내가 그 문제를 한 방에 다 풀 수 있냐라고 하냐면 나도 그러지는 못해. 나도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고 풀 수 없는 문제가 나눠져 있는 건데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너희들의 그 성적도 등급이 갈리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거에서 조금씩 갈리기 시작을 하는 건데 근데 이게 애들 앞에서 설명할 때는 그게 내가 어떻게 되든 간에 할 수는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이제 나도 이제 안 되다 보면 인강도 찾아보고 뭐 다른 선생님 설명을 어떻게 하냐는 거 참고도 해보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공부하면서 내 지식을 채워가는 거지.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재미난 문제인데 이제 너무 오래되면 기억이 안 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나는 솔직히 말하면 수학 풀이법 자체가 조금 색다른 법 이런 것보다는 어찌래도 원론적인 이야기를 더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런 거에 대한 좀 직관적인 것보다는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 정석적인 풀이? 교과서적인 풀이 이런 풀이를 더 선호하는 편이라서 그거가 좀 벗어나는 문제들이 있으면은 좀 그럴 때는 아이들한테 조금 변칙적인 문제들도 있다고 얘기는 하지. 근데 그런 문제들보다는 일단은 정론에 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내가 오랫동안 가르치면서 느끼는 바라서 나도 그렇게 배워왔고 선생님이 풀 정도의 문제를 저희가 어떻게 풀어요? 그거를 이제 나라서 이제 그게 갈리는 거 아니야. 그게 이제 의대를 가느냐 못 가느냐. 그러니까 1등급을 가리게 한 문제가 아니라 의대는 100점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100점을 가리냐 안 가려서 애들을 가르긴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의도로 내는 문제들도 있고 그리고 그거를 되게 즐거워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를 생각을 잘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봤을 때 그거보다 경험이야. 이게 경험이 쌓이 내가 한 5, 6년, 7, 8년 전이니까 존경하는 원장님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내 사수라고 말할 정도의 그런 원장님이 계셨는데 원장님이 내가 항상 뭐 궁금한 걸 물어봐서 답변을 이렇게 받으면 항상 그거에 대한 답변에 대한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아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답변이 이거야. 경험이야. 경험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 당시에는 그 말을 이해를 못 했었거든. 나는 어느 정도 경험을 쌓아야 저렇게 될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다가 내가 최근에 누구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어떤 애가 나한테 그런 얘기 최근에 내가 여기 학원에서 들었던 얘기인데 선생님은 어떻게 저걸 보고 생각하세요? 나한테 그 질문을 했던 아이가 있었거든.
그래서 내가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반농이나 반진담을 섞어서 했던 게 경험이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그 A가 답이 뭐냐? 아니, 그걸 말 같지 않은 소리 말고요. 말 같지 않은 소리 말고요. 좀 더 정확하게 대답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그걸 대답해 줄 수 있는 단어가 없는 거야. 나도 그거 오랫동안 본 경험에서 보니까 아,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서 풀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는 것 뿐이지 그게 이제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게 눈에 보이는 거지. 근데 그거를 니네가 어찌됐든 수능 보는 그 순간 전까지는 그게 보여야 되는 거고 그거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나는 솔직하게 말을 하면은 답을 맞추는 공부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과정을 하나하나 공부하다 보면 처음에는 되게 힘들어. 되게 재미도 없어. 재미는 없어. 근데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거기서 이제 나만의 보는 수학에 보는 눈이 생겨서 아, 이 문제를 볼 때는 이렇게 푸는구나. 이 문제를 볼 때는 이렇게 푸는 거구나. 그런 것들이 쌓이는 거라고. 그거를 이제 본인만의 경험으로 그 경험을 계속 해야지. 그걸 하다 보면 문제가 이렇게 풀어서 아, 이렇게 해서 접근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솔직하게 말을 하면 내가 눈으로 대충 보고 풀어는 이런 풀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풀어보면 과정이 더 길어질 수도 있잖아. 그런 문제도 꽤 많아. 그게 소래고 문제의 특성인 거고. 소래고 문제 내가 딱 그냥 솔직하게 말을 하면은 20문제를 봤었을 때 딱 보면 아, 이거 이렇게 푸는 거구나 라고 하는 문제들이 아마 18개에서 19개 정도 될걸.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두세 문제가 이제 뭐가 되냐면, 이건 맞는 것 같은데 내가 틀렸나?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왜 답이 안 나오지? 이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도 풀이가 왜 이렇게 길어져? 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느끼는 거지. 애들이, 내 기준에 그렇게 나오면 애들이 풀 때는 시간이 더 걸리겠구나.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쨌든 변별력을 내야 되죠. 모든 학생들이 100점을 맞을 수는 없는 거잖아. 옛날처럼 절대평가나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중학교 시험처럼 그렇게 만들어도 상관이 없는데 고등학교 시험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상대평가는 오히려 그렇게 내는 게 더 안 좋아. 모두 다 100점이 나오는 것보다는 딱 정확하게 잘려서 나오는 게 낫지.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들어두고 또 해보고 또 나중을 해서도 또 반복적으로 해보고 그런 것들을 해보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번에 그 물어봤던 질문 중에 하나 답이면 풀이를 외워도 되느냐 라고 했을 때 나도 솔직히 풀이 외웠었거든. 나도 풀이는 외웠었거든. 근데 그렇게 하면 그것도 나만의 경험이 되는 건 맞는데 대신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응용력을 만들 수 있는 단계가 안 되더라고. 응용이 되는 부분이. 그래서 내가 거기서 나는 좀 더 생각을 했던 게 원론적인 부분은 조금 더 가미를 했었던 거고. 내가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풀이를 보면서 했다가 다시 공부를 했었으니까 재수했을 때 다시 처음부터 공부하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때 정석책 보고 했었을 때 공식만 딸랑 본 게 아니라 그 이렇게 정석책에 보면 이렇게 설명들이 다 나와 있거든. 그 설명을 다 정독해 봤거든. 그러니까 정독하다 보니까 거기서 아, 이런 내용으로 해서 이런 공식이 나온 거였구나 라고 하는 게 이제 보는 관점이 달라지잖아. 그만큼 그게 경험이 쌓인 거고 나도 보면서. 근데 그런 단계들도 너희들이 공부는 해봐야 되는 거라고. 원론적인 이야기 처음에 공부할 때 그게 다 와닿지는 않을걸. 아무리 설명을 자세하게 해준다고 하더라도. 일단 안 되니까 공식 암기라도 해라. 이게 이렇게 되는 수밖에 없지만 거기서 내가 조금씩 내용을 좀 더 파생적으로 해서 계속해서 내 경험이나 쌓고 데이터를 머릿속에 집어넣다 보면 그게 자연스럽게 수학을 보는 시야가 만들어진다고. 그런 걸 너희들이 계속 느껴봐야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이에요. 아까 그 솔직한 말을 하면 자, 이렇게 되니까 정의역이 어디서부터요? 마이너스 2부터 하잖아. 치역은 1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제가 지나는 점이 몇 콤마 몇을 지나? 1,-1. 지나는 점이 이거 있잖아. 0 콤마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걸 여기다 어떻게 해? 대입을 하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니까 A는 2가 되죠.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A가 2, B가 4, C가 얼마? 1. 이렇게 돼요. 됐네? 자, 그러면 현재 57분이니까 우리 잠깐 10분만 쉬었다가 나머지 문제 마무리 합시다. 이거 멈추는 거 아예 끊어버려.